스테이블 코인. 딱 들으면 아, 그거 달러에 고정된 암호화폐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그건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될지도 몰라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요, 바로 그 평범한 정의 뒤에 숨어서 금융 시스템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뢰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코드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금융의 거대한 변화, 그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흔히 아는 정의는 바로 이거죠. 근데 이건 정말 겉모습일 뿐이고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짚어볼 핵심, 바로 화폐가 코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이라는 게 더 이상 은행의 장부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코드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신뢰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이라는 거대한 기관이나 사람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투명하게 공개된 코드와 알고리즘을 믿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대단한 점은 단순히 디지털 달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금융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결제를 은행이라는 중개자한테서 떼어내서 아예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판 위로 옮겨 놓았다는 것,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 변화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은행의 조용한 위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는 디지털 뱅크런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다들 아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한테는 낮은 이자를 주고 돈을 맡기고 기업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죠. 그 차이, 바로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모델의 첫 번째 단추, 저비용 예금 유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로 24시간 365일 국경도 없이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니까요.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밥줄이었던 예금과 결제 시장을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한번 보세요. 2025년 3분기, 딱 한 분기 동안의 거래액이 무려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9조 달러요. 이건 뭐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온 거대한 파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판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게임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새로운 금융 배관을 장악하는 왕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의 수익 구조인데요. 진짜 놀라운 건 수익의 95% 이상이 무슨 코인 발행 수수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을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얻는 이자 수익입니다. 어때요? 이거 완전 은행이랑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진짜 힘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상품 자체를 만드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권력은 그 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 금융의 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전체를 누가 장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힘이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통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힘은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 즉 돈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인프라 기업들한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차세대 은행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인프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2025년이 되면 이 시장의 전체 규모가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엄청난 규모죠. 물론 기존 금융세계의 거인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제 제국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과연 구세력은 어떻게 반격에 나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규제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5년 7월에 나온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너희들 준비금은 100%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만 갖고 있어. 그리고 둘째, 혹시 망하더라도 코인 가진 사람들 돈부터 가장 먼저 보호해줘. 이런 내용입니다. 재밌는 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하려는 목적이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너희는 이제 제도권 금융자산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셈이 됐다는 거죠.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직접 플레이어로 뛰기 시작했어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JPM 코인이라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부 결제에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은행들은 규제 책임 네트워크라는 공동망을 만들어서 이 토큰화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이는 기술의 뒷면에는 분명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코드 속에 숨겨진 균열이죠. 기회가 큰 만큼 우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디패깅입니다. 1달러 가치가 깨지는 거죠. 2023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파산했을 때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USDC마저 준비금 일부가 이 은행에 묶이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0.88달러까지 폭락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위험이 바로 이렇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할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본 디패깅 리스크,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규제 리스크, 마지막으로 코드 자체의 결함, 바로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변화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금융의 신뢰 기반이 인간의 약속에서 그 누구도 맘대로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코드로 넘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은 데이터 속에 새겨지고 재무제표를 통해 영원히 남는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진 않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모든 걸 재조립하고 있으니까요. 금융의 패러다임이 약속에서 코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마침내 끝났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실 건가요?